연차 날라고 해도 푹 쉬셔요. 가셔도 푹 쉬어요. 해고 협박을. 반말과 고함과 욕설을 들으면서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껴가며 사실 비정규직하면 차별이니 파업이니 투쟁하는 그런 좀 무거운 얘기가 좀 떠오르는데 이게 하루 이틀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사회 문제화된 건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네. 1997년에 11월에 이제 IMF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8년에 수백만 명이 이제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고, 근데 아마 이때부터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15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의 비율이 지금 저희 4명 중에서도 반이에요. 절반. 네. 실제로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노동자분들의 47%, 한 843만 명. 네네. 47%니까 네. 거의 절반 정도 되죠. 그런데 네. 비정규직 중에서도 연예인은 정규직이 되는 건 한 3%? 그 스타들. 네. 내가 언제든 출연할 수 있고 출연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네네. 저같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정년이 없어요. 고용주도 없고, 너 잘렸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만두라는 사람도 없고, 하라는 사람도 없고,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다 없는 건 있는 거야. 좀. 외롭다. 오늘따라 격하게 지금 아니, 동질감을 그러니까 느낀다니까 제가. 미래가 없단 말이야. 호출 노동자. 이게 비정규직 중에서 호출 노동자라는 거예요. 저도 호출 노동자인데 다른 건 계약서라도 쓰죠. 그죠? 계약서도 못 쓰잖아요. 저희는. 이거 아주 이건 뭐 지금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저희 둘만 오늘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봐봐요. 네. 그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편의상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진짜 비정규직인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잖아. 미래가 불투명하고 항상 불안하고 고용이 일정치 않고. 그러니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 할 때마다 그 듣는 비정규직은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겠어요. 평소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않고 서로 재밌게 일하다가 월급날, 예, 아니면 휴가 쓸 때, 네. 이럴 때, 역시 난 비정규직이구나. 내가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서러운 감정들이 하루에도 12번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꼴핏 때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를 하지만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죠. 똑같이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작업 현재하에 놓여 있으면서 월급은 한 60%, 50%밖에 안 되니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서름이 오죽하겠습니까? 같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대우나 뭐 수당 여러 가지 서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되려면 시작은 이제 공공 부문부터 이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공 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 이 지금 수면 아래 감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이달에도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 파업했었잖아요. 큰일 그렇죠. 한번 이게 그래서 골마 뭐 터진 거예요. 일부 학교에서는 뭐 급식이 중단이 됐으니까 그쵸. 학생들이 뭐 도시락을 싸오거나 빵하고 우유로 때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 한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을 일하든 5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월급은 똑같고 근데 그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학교라는 데는 배우는 곳이란 말이야.
그리고 학교는 학교의 이 사회의 모범이고 학교에서는 도덕적인 모든 게 잘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어? 너 학교에서 뭘 배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학교에 그렇게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게 아니라 학교가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렇습니다. 배고프다 싶을 때 찾아온 급식 시간. 친구들과 둘러앉아 먹는 점심이 초등학생들에게는 꿀맛인가 봅니다. 밥 먹는 시간이 학교에서 가장 즐거워요. 1, 2학년이 식사를 마쳐갈 무렵 이번엔 3, 4학년이 급식대로 몰립니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음식을 건네는 조리원들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집니다.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사이 어느새 조리실 안은 식판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세척실로 옮기기가 무섭게 또다시 고된 설거지가 시작됩니다. 좀 허리도 아프고 어깨 아플 때 물리치료 자주 가요. 그러면 좀 덜하고 그리고 심할 때는 또 물리치료 하러 다니고 그래요. 조리 과정도 고되기는 마찬가지.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식사 준비지만 언제나 시간이 쫓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준비해야 하는 양은 1,400여 명분인데 식사 준비를 하는 조리원은 고작 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명이 하는 거죠. 우리 조리 이거 안에서 일하는 분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뭐 교육청에서는 뭐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조리원 한 명당 200여 명의 식사를 감당하다 보니 당장 식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이 잘 먹고 영양이 많은 이른바 건강식단을 짜고 싶은 게 영양사의 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샐러드를 만들어서 또띠아에 이렇게 말아서 주면은 다 먹거든요. 그렇게 제공을 했더니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음식을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면 이제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 음식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지우신 샐러드. 거예요? 예. 여성이 하는 일 치고는 노동 강도가 센데도 처우는 최저임금 노동자나 다를 바 없다며 조리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간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정규직인 이들은 신분을 정규직화할 것과 호봉제 도입 그리고 채용의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에게도 호봉제를 적용해달라는 것. 파업이 끝난 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다는 김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공장에 가더라도 1년이면 2년 차하고 월급이 조금 이렇게 좀 틀리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학교는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은 명세서를 이렇게 받으면은 한 사람만 받아도 똑같으니까. 학교 측에 김정숙 씨의 연봉을 물었습니다. 12년차 조리원의 연봉이 1251만 2,500원으로 갓 들어온 1년차 조리원의 연봉과 같습니다. 2배는 차이가 없어요. 호봉 적용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조리원 외에도 학교 내 비정규직은 많습니다. 교무실에서 일하는 교무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과 행정실무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전체 교직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박봉을 받으면서도 해고 불안에 시달립니다. 학교 인건비가 줄면 가장 먼저 해고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11월, 12월 달 되면 해고 문제에 좀 떨고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이 좀 많거든요. 그 부장들 입에서 뭐 해고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2번의 해고를 경험했다는 유동준 씨. 고용계약의 내용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취업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소속으로 바뀌면 지금 6개 그 지역에서는 교육감 소속으로 바뀌어 있는데 좀 그렇게 돼야 고용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 종일제 강사인 이은희 씨. 평상시에는 정규직 유치원 교사와 오전 오후로 수업을 나눠 진행하지만 정규직 교사가 쉬는 방학에는 비정규직인 은희 씨가 온종일 수업을 맡아야만 합니다. 방학 때는
제가 아이들을 다 맡아서, 온전히 다 맡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8시 반부터 예, 오후에 4시 반까지 아이들을 계속 예, 수업을 하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수업 시간이 더 길죠. 정규직이 쉬는 날에도 비정규직이 더 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이분은 교사는 아니시라는 거죠. 365일 근무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날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방학 없이 근무한다고 해서 365일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여 책정이 기준이 되는 급여 일수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임금, 차별적인 대우에도 어렵게 얻은 일자리마저 자칫 잃게 될까봐 소리 높여 말하지 못한 것이 이들의 속사정입니다. 저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건 절대 과도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이제 지금 뭐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제 2차, 3차도 예고돼 있어요. 이게 끝나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죠. 어린 애들 밥 먹는 문제 갖고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럼 오늘 방송 나가는 걸 만약에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서 야, 먹는 거 갖고 저렇게 너무 말이 많고 막 이러니까 밥맛 없어갖고 앞으로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 급식을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영양이 필요하고 애들이 지금 한참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우리의 밥은 굶기지 말라. 그런 입장인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정규직, 특히 이제 조리원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 이 식단도 나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 밥 먹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다 남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 밥그릇이 중요하면 남의 밥그릇도 중요한 걸. 또 하나는 저 조리원 분들은 집에 가면 또 어떤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요. 비정규직이라는 건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 미래가 불안하다, 돈을 좀 적게 받는다, 이 문제보다도 비정규직이라는 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 잘리려면 그 고용주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도 해야 되고 어떤 모욕이나 어떤 그런 이런 치욕적인 걸 감수해야 되고 말하자면 인간성 상실이 온다 이거예요.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학교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 도대체 뭐냐는 거죠. 첫 번째가 일단 고용의 안정화. 학교장 소속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학교장이 뽑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걸 교육감이 뽑게 해달라. 예, 그러면 뭐냐면 학교장의 뭐 취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건 언제라도 잘릴 수 있다는 고용 불안에 1년 365일 시달리는 거니까 교육감이 뽑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육감은 지금 선출직이잖아요. 그리고 힘 막강하잖아요. 한번 뽑히면 그 기간 내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쉽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이분들을 사용하는 분, 사용자가 누구냐에 대한 1차 판결은 나왔어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는 교육감, 시도교육감, 그리고 교가부 장관이다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교가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불응을 해서 이제 현재 행정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 시도교육청과 교가부가 이 문제를 그 자꾸 학교 측에 미루냐면 돈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리로 따지면 학교 선생님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예외고 국공립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을 학교 단위에서 뽑나요? 아니거든요. 교육청 단위에서 뽑아요. 교육청 단위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죠. 네네. 이 원리가 왜 학교 비정규직에는 적용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럼 학교 비정규직이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교육감은 그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하고 뭐 집행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예산을 그러니까 교육감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쪼개 써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교가부하고 협조가 안 되면은 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도 일정하게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게 그 일부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진보 교육감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교육청에서 받아들였어요. 밥 먹는 거에도 무슨 진보가 있고 그러나요? 배고프면 먹는 거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주 명언이에요. 영양이 필요해서 먹는 거지. 그렇죠. 보수라 먹고 진보라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잡곡밥을 먹을 것인가 쌀밥을 먹을 것인가는 취향의 문제지 이념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학교 비정규직이 이제 그 교육감 소속으로 되는 지역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혹시 그런 곳이 있나요? 대전시 교육청, 충청도 교육청 모두 학교장이 사용자다, 사용 주체다.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당신들의 임금을 개선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교육감 두 분이 이제 소를 당한 것이죠. 사실은 시도교육청이 왜 이러한 입장을 취하냐면 만약에 교가부의 승인 없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이제 관련 예산을 빼내야 되는데 네. 다른 부분 교육 관련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항이거든요. 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학교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는 곳이 이것이어갖고, 근데 교육감이 완고해가지고 올려다는 거 안 올려줘요. 근데 내 친구는 다른 지역에 사는데 올려줬어. 이것도 사실은 복불복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 비정규직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뭐냐면 교육청 단위별로 다 다르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법률을 규정을 해서 교육 공무직이라는 걸 좀 만들어 다오. 그래서 처우나 이런 것들을 뭐 이래서 시도 경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는. 그렇게 하려면 교가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교가부가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야 돼요. 같은 일을 하는데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처우가 다른 것도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교육청 단위로 그냥 바뀌고 교가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을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 법을 제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